2004년 8월 31일 새벽 5시 조지아주 리치몬드 힐에 있는 한 버거킹 직원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가게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의 나체 상태인 한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로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직원은 그를 발견한 직후 구조대에 신고해서 그 남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남자는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인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곧 의식을 되찾은 그 남성은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이름과 나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발견했을 때 주변에 소지품이나 신분증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원을 알 수 없었죠. 의사의 진단 결과 그는 뇌가 손상되기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역행성 기억 상실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남성은 간신히 자신의 이름이 벤자민이라고 기억해냈는데요. 그래서 그가 발견된 장소인 버거킹의 약자인 BK를 따서 사람들은 그에게 벤자민 카일이라는 임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벤자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신히 몇 가지를 더 기억해냈는데요. 그는 마이클 잭슨이 태어나기 10년 전에 태어났다면서 자신의 생일이 1948년 8월 29일생인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에게 3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죠. 그리고 실종되기 직전에 리치몬드 힐을 여행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벤자민 카일은 병원에서 태어난 후 보호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는 사회보장 번호를 기억할 수도 없었고 분명한 신원이 없어서 처음에는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는데요. 여러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소일거리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보호소에서 지낸 지 2년쯤 된 2007년 그는 캐서린 슬레이터라는 한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캐서린은 그 보호소에서 야간 근무를 막 시작한 중년의 간호사였는데요. 벤자민이 가족도 없이 지내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를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캐서린은 벤자민의 신원을 찾는 일이 6개월 정도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종자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인터넷에 벤자민의 사진과 글을 올려서 도움을 주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요. 벤자민의 사건이 한 번도 자세히 조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발견되었을 때 나체 상태에다가 머리에 외상도 있었지만 경찰 측은 그가 폭행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어떠한 조사도 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캐서린은 그 다음으로는 FBI로 갔습니다. FBI 측은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고 심지어 캐나다 당국에 협조 요청까지 했으며 혹시나 벤자민이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을 가능성까지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벤자민은 결국 FBI 데이터베이스에 살아있는 신원 미상자로 등록됩니다. 계속되는 조사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캐서린은 언론과 접촉하기로 결심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벤자민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한 명쯤은 벤자민을 안다며 제보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인터뷰했죠. 벤자민의 뉴스 인터뷰가 화제가 되면서 유명한 토크쇼인 닥터필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작진 측은 혹시나 벤자민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조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직 FBI 요원이자 현재는 사립탐정으로 활동하는 해롤드 코퍼스를 고용해서 벤자민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제작진 측은 벤자민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마침내 2008년 10월 벤자민은 닥터필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벤자민은 버거킹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된 이후 보호소에서 지낼 때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 백내장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눈이 회복되고 나서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20살 정도 더 늙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벤자민이 출연한 방송부는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안다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9년 2월 캐서린은 콜린 피츠패트릭이라는 DNA 계보학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콜린은 족보와 DNA 관련해서 꽤 전문가였죠. 이미 FBI 측에서 7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콜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벤자민의 친척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해서 콜린은 벤자민이 파월이라는 성을 가진 가족과 상당한 양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벤자민의 성 역시 파월일지 아니면 단지 조상만 같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1년이 넘는 연구와 조사 끝에 드디어 벤자민의 확실한 신원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그때 벤자민은 콜린과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캐서린은 벤자민을 안타깝게 여겨서 신원을 꼭 찾아주고 싶어 했는데 벤자민은 콜린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벤자민은 자신이 이미 오랫동안 벤자민 카일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만약 진짜 자신의 신원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벤자민 카일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에 벤자민의 이러한 대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벤자민의 기억 상실증이 진짜인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은 2009년쯤부터 조지아주 사바나에 있는 아파트를 떠나 도시 외곽에서 벤자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이웃들의 잔디를 깎아주면서 소에게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물건을 쌓아두고 저장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오래된 라이터와 와인병을 모았고 쓰레기장에서 각종 고장난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기도 해서 집안에는 폐품이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또 온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침대 바닥을 부수기도 했죠. 결국 2011년 2월 캐서린은 다시 보호소를 알아봐주고 선불 휴대폰을 사주면서 며칠 후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벤자민은 캐서린에게 마당에서 자신의 오래된 우편물을 태워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캐서린이 마당에서 불을 태워도 된다는 허가증이 없다고 거절하자 벤자민은 마당으로 직접 나가 우편물에 불을 태웠습니다. 결국 캐서린은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죠. 캐서린이 벤자민에게 보호소까지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거절했고 그 길로 캐서린과 벤자민은 헤어지게 됩니다. 캐서린의 집을 떠난 벤자민은 캐서린이 알아봐준 보호소로 가지 않고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잭슨빌의 한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는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 번호가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길거리를 떠돌게 되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또다시 벤자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 식당 사장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은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사장의 집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이라는 영화 감독이 벤자민의 사연을 듣고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2월 콜린은 벤자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서 한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콜린이 벤자민의 DNA 정보들을 벤자민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과도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콜린이 자신을 착취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벤자민은 세스 무어라는 또 다른 개보학 전문가가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벤자민이 이미 신원을 찾지 못한 지 10년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었고 신원이 밝혀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죠. 그런데 2015년 6월 어느 날 아침 세스 무어는 마침내 벤자민의 진짜 신원을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파월 가문의 가족 중 한 사람의 가계도와 DNA 정보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었고 그 실수를 발견한 거죠. 세스 무어는 1967년 인디애나주 라파에트에 있는 제퍼슨 고등학교 졸업앨범에서 벤자민의 10대 시절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디어 약 10여 년 만에 벤자민의 진짜 신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벤자민 카일의 진짜 이름은 윌리엄 파월입니다. 그는 인디애나주 라파에트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1969년에 보트 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96년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벤자민에게는 퍼먼 주니어, 토마스, 로버트라는 형제가 3명 있었는데요. 토마스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지만 아직 퍼먼과 로버트는 살아있었습니다. 특히 큰형 퍼먼은 아직도 고향에 있는 가족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의 진짜 신원이 밝혀지면서 그의 형제인 퍼먼과 로버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퍼먼은 연락에 답을 해주었죠. 퍼먼의 이야기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으며 특히 벤자민에게 정서적 학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자민은 16살이 되었을 때 홀로 집을 떠났죠. 리차드슨이라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트레일러에서 혼자 살면서 벤자민은 그때부터 청소부를 하거나 식당에서 자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슨 가족과 매일 저녁을 함께 먹긴 했지만 그 외의 시간은 혼자 보냈다고 합니다. 1976년 어느 날 리차드슨의 가족 중 한 명이 저녁을 먹으러 오지 않은 벤자민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트레일러로 갔는데요. 벤자민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리차드슨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그리고 경찰은 그 당시 빠르게 벤자민을 찾아내는데요. 그는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찰스라는 친구와 살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퍼먼과 가족들은 벤자민의 실종 소식과 그가 볼더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냈지만 벤자민은 전혀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96년도에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퍼먼과 로버트는 엄마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면서 벤자민에게 연락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일단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퍼먼이 육군 정보보안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동생의 신원 조사를 의뢰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벤자민이 83년도 이후로 공식적인 기록이 전혀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없고 어딘가에 고용되었거나 대출을 받은 흔적조차 없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죠. 그래서 퍼먼은 그때부터 자신의 동생 벤자민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때 벤자민과 콜로라도주 볼더로 도망쳤던 찰스와도 연락이 닿았는데요. 찰스 역시 벤자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찰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 갑자기 볼더로 떠난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했죠. 찰스는 벤자민과 함께 술을 잔뜩 마시다가 갑자기 이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자고 말했고 충동적으로 도망치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1년 동안 함께 지내다가 찰스는 지겨움을 느끼고 혼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죠. 그리고 1년 후인 1977년 찰스가 다시 볼더를 방문했을 때 마지막으로 벤자민을 만났는데요. 여전히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친구도 사귀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그 이후로 벤자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은 찰스와 헤어진 1978년부터 83년까지 여러 식당에서 일했던 기록이 남아있지만 83년도부터 버거킹 뒷마당에서 발견된 2004년까지 약 20년 동안은 어떠한 공식적인 서류도 남아있지 않죠. 벤자민의 기억 상실증 때문에 그가 20년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벤자민의 신원을 되찾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벤자민의 말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과거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비밀 정보 요원설, 외계인 납치설 등의 다양한 추측이 있었고 심지어는 벤자민이 거짓말을 한다며 이 모든 일을 자작극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벤자민이 백인이 아니었더라면 이 정도의 신뢰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온갖 조사에 참여했지만 결국 자신의 진짜 신원을 알 수 없어서 거의 체념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자신이 신원을 찾는 일에 마치 관심 없는 태도처럼 보였던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죠.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은 자신의 신원을 되찾은 이후 큰형 퍼먼이 사는 고향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인 윌리엄 파월도 되찾았습니다. 벤자민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친척들을 만나며 현재는 가족들과 교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20년의 공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가 대체 왜 사람들에게 발견되던 날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전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